지금 여러분은 TV쇼 프로그램의 참가자로 출연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3개의 문이 있고요. 각 문 뒤에는 자동차 혹은 염소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한 대밖에 없고요. 나머지 2개의 문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른 문 뒤에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상품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을 여러분이 골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회자는 자동차가 어느 문 뒤에 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르지 않은 2문 중에 염소가 있는 문을 열어서 염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처음 고른 문을 그대로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선택을 바꾸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피터 교수입니다. 이 문제는 약 40-50년 전에 미국의 TV 프로그램인 Let's Make a Deal이라는 예능 프로에 나왔던 문제라고 합니다. 당시 진행자의 이름이 몬티 홀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문제의 이름을 몬티 홀 문제 혹은 몬티 홀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선택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선택을 바꿔서 새 문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선택한 문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선택을 바꿨다가 자동차가 나오지 않으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확률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오해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자의 의도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자는 상품이 당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번째 기회를 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2번째 오해는 확률에 관한 것인데요. 마지막에 문이 2개 남았기 때문에 확률이 반반이 아니냐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기 전까지는 사실 반반이라고 결론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 처음 선택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마음을 바꾸느냐는 철저하게 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말이죠. 여기서 합리적 선택이란 확률이 높은 경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합리적 선택도 항상 당첨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확률 공부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독립사건이란 2사건이 서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진 뒤 카드를 한 장 고른다. 2사건은 너무나도 관련이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주사위에서 2가 나올 확률을 구할 때 그리고 클로버 카드를 고를 확률을 구할 때 이 2개의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따로따로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종속사건은 좀 다릅니다.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줄 때 2번째 사건은 종속사건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머니 속에 빨간 공 2개와 파란 공 3개가 있다고 합시다. 공 하나를 골라 색깔을 확인한 뒤 다시 넣지 않고 2번째 공을 골라 색깔을 확인합니다. 2번째 공이 파란색일 확률 어떻게 될까요? 주머니에 3개의 파란 공, 2개의 빨간 공이 있는데 2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첫 공이 파란색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의 공 중 2개가 파란색이기 때문에 2번째 공이 파란색일 확률은 전부 4개 중에 2개의 파란색이기 때문에 4분의 2 혹은 2분의 1이 됩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첫 번째 공이 만약에 빨간색이었다면 이제 남은 4개의 공 중에 3개가 파란색이기 때문에 2번째 공이 파란색일 확률은 4분의 3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공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2번째 공이 파란색일 확률이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속사건입니다. 2번째 공의 색깔은 첫 번째 공의 색깔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 개념을 몬티홀 문제에 적용해 봅시다. 처음에 선택한 문 뒤에 차가 있을 확률 얼마일까요? 3개의 문 중 한 문 뒤에만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그 확률은 바로 3분의 1입니다. 자, 이 확률은 사회자의 개입에 영향을 받을까요? 다시 말해 사회자가 뭐라고 하던 간에 처음 선택했던 문을 유지하고 그 문을 결국 열었을 때 그 뒤에 자동차가 있을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3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선택했던 문도 그대로 있고 그 문 뒤에 있는 자동차나 염소 모두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처음 선택했던 문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그 문 뒤에 자동차가 있을 확률은 사회자의 개입과 관련 없이 그대로 3분의 1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선택한 문 뒤에 자동차가 나타나거나 혹은 염소가 나타나는 사건은 사회자가 두 번째 기회를 준 사건으로부터 독립적인 사건이다 라는 뜻입니다. 확률 공부 두 번째입니다. 여사건인데요. 나머지 사건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전을 던졌을 때 앞 또는 뒤가 나오게 되는데 앞이 나오는 사건은 뒤가 나오는 사건의 여사건이라고 부르고 또 뒤가 나오는 사건은 앞이 나오는 사건의 여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동전의 앞이 나오는 확률은 50%이고 뒤가 나오는 확률도 50%죠. 모두 합하면 100%입니다. 동전 뒤가 나오는 확률을 50%라고 이야기할 때 여사건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모든 사건의 확률을 다 합하면 100%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요. 동전 앞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이 50%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여사건인 뒤가 나오는 확률은 100에서 50을 뺀 50이 됩니다. 자, 이 개념을 몬티올 문제에 적용해 봅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선택을 그대로 유지해 보겠습니다. 이때 처음 선택한 문 뒤에 자동차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 이 두 사건은 어떤 관계인가요? 예, 맞습니다. 여사건의 관계입니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 선택한 문 뒤에 자동차가 있을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선택을 유지하여 자동차를 얻을 확률은 3분의 1, 33.33%죠. 이 사건의 여사건은 무엇인가요? 바로 처음 선택을 유지했지만 문 뒤에 자동차가 없어서 자동차를 얻지 못하는 사건이죠. 이 사건의 확률은 바로 1에서 3분의 1을 뺀 3분의 2입니다. 66.66%죠. 처음 선택을 유지해서 자동차를 못 받는다. 이 말은 뭔가요? 처음 선택했던 그 문 뒤에 자동차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 자동차는 지금 어디에 있죠? 바로 나머지 남은 문, 그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르게 바꾸면 다른 문을 선택해서 자동차를 얻을 확률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을 바꿔서 다른 문을 선택하면 그 뒤에 자동차가 있을 확률이 66.66%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처음 선택을 바꾸어 다른 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것이 몬티올 문제의 정답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에 확신이 없으시다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24개의 문이 있고요. 하나의 문 뒤에만 자동차가 있고 나머지에는 다 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문을 무작위로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이 많은 문 중에 하나를 무작위로 골랐는데 그 뒤에 자동차가 있을 확률 얼마일까요? 매우 작겠죠. 구체적으로는 24분의 1입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22개의 문을 열어서 22마리의 염소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처음 골랐던 문에 있을 확률은 매우 작았으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문 뒤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자, 그래서 염소가 들어있는 많은 문을 열어버렸으니 이제 선택을 바꿔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선택을 바꾸는 것이 확률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이 논리를 연장하면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24개의 문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만약에 23개의 문으로 이야기를 만들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다시 말해서 23개의 문 뒤에 하나에는 자동차가 있고 나머지에는 염소가 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를 고르고 21마리의 염소를 보여주고 나머지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꿔야 할까요? 그렇죠. 바꿔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여가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퀴즈 문제를 낸다면 첫 번째 문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다음 문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도 확신이 없다면 재밌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웹사이트에서는 몬티올 문제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클릭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계속 선택을 유지하는 경우, 물론 어떤 경우는 염소가 나오고 어떤 경우는
자동차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확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시뮬레이션을 아주 많이 해보아야 합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자동으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볼 수 있게 기능이 제공됩니다. 자, 여기서 한 1000번 정도 해보도록 하죠. Keep the choice. 자, 첫 번째 선택을 만약에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 두 번째 줄에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선택을 유지한다면 자동차를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눌러보겠습니다. 자, 계속 숫자가 변하고 있고요. 자, 확률이 33%,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죠? 첫 번째 선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자동차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확률이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마음을 바꿔서 다른 문을 선택한다면 여기 윗줄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동차를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높습니다.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바에 의하면 이게 66.66%가 돼야 되죠.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가면 이 숫자는 거의 66.66%에 수렴할 것입니다. 오늘은 몬티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몬티올 문제에 관한 유튜브 영상, 인터넷 사이트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료마다 살짝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기는 한데요. 결과적인 확률은 모두 동일하고 결론 또한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사회자는 답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자가 문을 하나 열어서 염소를 보여줄 때 이 선택은 무작위 선택이 아닙니다. 무작위 선택이 아니고 염소가 있는 문을 이미 알고 있고 그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작위로 사회자가 문을 열었을 때 그 뒤에 자동차가 있어버리면 게임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자는 염소가 있는 문을 정확히 알고 그 문을 열었다는 것, 그 전제가 있어야만 보여드린 결론이 타당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피터 교수였습니다.